안녕하세요. 마음과 소리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겪는 상황, 즉 일상에서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들과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는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를 짜증나게 하거나 스트레스를 주는 이들이 있죠. 하지만 이런 상황을 현명하게 다룰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꼴보기 싫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들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하루, 심지어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우리나라 속담을 통해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한국 속담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깊이 탐구하고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속담들을 통해 새로운 관점을 얻고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가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 속담은 아무리 깊은 물속은 알 수 있어도 사람의 마음은 쉽게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지만 그 사람의 속마음은 알기 어렵습니다. 상대를 이해하려면 그들의 배경과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항상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동료가 있다고 해봅시다. 처음에는 그 사람의 태도가 무례하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그 사람이 가족의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그 사람의 행동을 더 이해할 수 있었고 덜 화가 났습니다. 대중교통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는 사람에게 짜증이 났던 적이 있나요? 하지만 그 사람이 장애가 있거나 하루 종일 서서 일한 후라 매우 피곤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을 생각하면 우리는 더 참을성 있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누군가의 행동에 짜증이 날 때 잠시 멈추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이 질문은 당신의 반응을 더 부드럽게 만들고 상대를 공감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심호흡을 하며 10초 정도 시간을 갖거나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라고 부드럽게 물어보는 것도 좋은 시작입니다. 자신의 반응을 조절하는 법.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이 속담은 달콤한 것은 삼키고 쓴 맛, 나는 것은 뱉는다는 뜻으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의 태도를 비유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대처할 때 그들의 행동에 휘말리지 않고 우리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이 속담은 미운 사람에게도 떡을 하나 더 주라는 뜻으로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해서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으라는 조언입니다. 때로는 이런 태도가 상대의 행동을 바꾸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누군가가 당신의 아이디어를 도용하려고 할 때 화를 내기 전에 차분히 상황을 분석하고 당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그 사람에게도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예를 들어 좋은 피드백 감사합니다. 다른 관점도 고려해볼게요 라고 말하며 상황을 주도하세요.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 대해 험담을 퍼뜨린다면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똑같이 험담으로 대응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당신도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대신 그 사람의 행동을 무시하고 당신의 행동으로 당신의 가치를 보여주세요. 도전적인 상황에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고 싶은가? 화를 내기 전에 심호흡을 하거나 잠시 자리를 떠나 감정을 가라앉히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불쾌한 행동을 할지라도 가능한 한 긍정적이고 친절한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보세요. 명상이나 일기 쓰기를 통해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통점을 찾는 노력. 가까운 남이 먼 일가보다 낫다. 이 속담은 가까운 이웃과의 관계가 먼 친척보다 더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들과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이 속담은 상대방이 친절하게 대할 때 우리는 그에 맞춰 더 친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긍정적인 태도가 양방향으로 작용하며
관계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새로 이사 온 이웃이 처음에는 무뚝뚝해 보여 싫었지만 대화를 나눠보니 그저 낯을 가리는 성격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우리는 공통 관심사를 발견하고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둘 다 영화 감상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주말에 함께 영화를 보기로 했습니다. 직장에서 늘 퉁명스러운 동료에게 어느 날 커피를 건네며 오늘 좀 바빠 보이시네요. 괜찮으신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후로 그 동료는 점차 더 부드러운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면 그 사람의 취미, 가치관 또는 배경에 대해 알아보세요. 예를 들어 혹시 어떤 음악을 좋아하시나요? 같은 가벼운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또한 상대방이 불쾌한 행동을 할지라도 가능한 한 긍정적이고 친절한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보세요. 매일 한 번씩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미소를 짓거나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말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물러나는 법.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이 속담은 말하면 그 사람이 나타난다는 뜻으로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험담할 때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또한 때로는 관계에서 물러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유지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해로운 관계에서는 물러나는 것이 정신적 건강을 위해 중요합니다. 항상 부정적인 말만 하고 당신을 비판하는 친구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와의 만남을 줄이고 당신을 격려해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친구와의 약속을 줄이고 가족이나 다른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정신적으로 더 편안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당신의 업무를 방해하는 동료가 있다면 그 사람과 직접 대화해 보세요. 우리의 업무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더 잘 협력할 수 있을까요? 라고 제안하면 오해가 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사람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상사와 상의하거나 거리를 두는 것도 고려하세요. 당신의 삶에서 에너지를 소모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관계가 정말로 필요한지 아니면 당신의 시간을 더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나은지 판단해 보세요. 필요하다면 요즘 좀 바빠서 자주 못 만날 것 같아요라고 부드럽게 거리를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피하고 있는 갈등이 있다면 차분히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상대에게 우리 사이에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해 볼까요? 라고 제안하며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에 집중하는 대화를 나누세요. 오늘 우리는 꼴보기 싫은 사람들과 대처하는 4가지 방법을 탐구했습니다. 첫째,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 둘째, 자신의 반응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 셋째, 공통점을 찾아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할 때 물러나거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 속담들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지혜입니다. 이 속담들과 조언들을 실생활에 적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기회입니다. 여러분도 이 도전을 통해 더 강하고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용서는 강한 사람의 특징이다. 용서는 약한 사람이 아니라 강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과정입니다. 꼴보기 싫은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더 가벼운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꼴보기 싫은 사람과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좋아하는 속담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